시각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개최가 됐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늦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공포를 견딘 자 즐겨라 이렇게 네.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상당히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 네. 시장 분위기가 지수의 움직임이 어제 미증시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종목에 있는 투자 심리라든지 이제는 시장에 좀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어제 전일장의 미증시의 모습들을 그대로 좀 영향받아 출발을 잘했고요. 다만 이제 어제 미증시에 대한 이 지표가 다우지수가 2%대 그리고 나스닥이 4%대 상승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그 수치를 봤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에서 1% 등락 보이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코스피가 이 큰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까지 좀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위치로 해서 확실하게 박스권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까지 만들었었던 2,300포인트와 2,400포인트가 조금은 저점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오늘 날짜에서 확실하게 좀 박스권을 돌파했고 또 미증시의 이 주가 추세만큼 코스피의 주가 회복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땡큐 파월입니다. 네. 나스닥이 4%대 급등을 한 데 이어서 코스피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주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예상했던 대로 75bp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년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는 건데 미국이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요. 네. 이 두 번 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차가 사실 이제 역전이 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이야기 좀 드리면서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은 네. 시장에서는 어떤 이 흐름으로 진행되는가? 외국계 자본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네. 긴축을 동시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한시적일 것이고 단기성일 것이다. 일회성에 그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네. 일단은 이 미국에서의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좀 잡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이제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좀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서의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의 등락폭은 아닐 것 같고 아마도 빅 스텝 이하의 보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둔화가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반영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국 이 FOMC에서 예상하고 있는 최대 금리 폭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3.2%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경제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 위치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부담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까지는 혹은 이제 9월 이 FOMC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 같고요. 다음 FOMC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등락폭에 대한 금리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좀 의식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나오더라도 좀 안정적인 시장 그동안에 빠졌던 지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늦춰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도 달러와 강세가 좀 한풀 꺾였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드디어 좀 천장을 찍은 걸까요? 일단은 ECB에서 통화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에서도 1,300원대에 대한 저항선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1,330원대까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1,300원 이하로 내려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 환율이 정점을 확인했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차 이제 1,300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챙겨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영향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 국가의 이 주요 정책,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1,300원대에 대한 등락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좀 1,300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정점은 확인이 됐으나 아직까지는 좀 금리 역전에 대한 영향과 또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이슈 브리프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네, 전문가님, 미국이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우게 된다고요? 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견제가 상당히 이제 더 격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정책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쪽에서 통과가 조금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어제 날짜로 해서 가결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좌석수로 봤을 때 민주당의 우위를 보이는 하원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육성 정책이 상당히 기업에 대한 호재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을 잘 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겠군요. 네, 일단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자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서 이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TSMC나 삼성전자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TSMC랑 삼성전자 약간 네. 이강구도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인텔도 좀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요, 가장 이 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의 재투자를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TSMC 삼성전자는요, 결국에는 인텔의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도체 생산을 좀 완급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공장 증설과 TSMC 또 삼성전자 모두 다 이와 같이 좀 중요한 타이밍에 네. 미국에서의 정책 뒷받침이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큰 호재로 발견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국의 안에서 반도체 육성 정책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68조 원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생산 설비를 하는 데 있어의 정책, 특히나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삼성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기 조율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정부 그리고 주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지원법까지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가속도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뒷받침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이 빨라진다. 또 한편 또 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거랑 연결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2분기 시점부터 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예상대로 실적이 상당히 호조하면 보이면서 네.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영역 안에서 확실하게 실적 방어가 잘 되었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에 대한 가격 영향 조정은 있었지만은 일단 지금과 같은 환율 환경
고환율 속에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어렵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재고 확충이 힘들다라면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더 높은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모습은 과거에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나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위축 시장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 발주가 높아지면서 실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도 2분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해석이 되면서 이와 같은 실적의 흐름이 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지금 갈수록 디램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DDR5에 대한 본격적인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출고를 못 하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인텔의 신제품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DDR5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네. 걱정스러운데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인텔의 신제품에 대한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출시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해서 크게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대한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어렵게 보고 주가가 내려온다. 저는 매수 관점을 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 본격적인 성수기도 필요하지만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안에서는 계속해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확충을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응답을 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현지 생산을 합니다. 반도체 지원법이 그 속도를 가중시킬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이 모멘텀이 따라오는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은 상당히 중요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좀 호조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지원법이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만들어내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삼성전자 이외에도 또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 이외에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에 대한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장비부터 해서 나중에 부품 공급, 소재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조금 더 압축해서 집중해 본다라면은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거는 인텔이나 TSMC,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의 현재 생산을 투자를 공격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투자에 대한 성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 TSMC와 삼성전자, 인텔까지 해서 새롭게 증설하는 공장에 대한 성격은요. 기존에 있었던 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에 있었던 제품 공간은 좀 다릅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집중력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미국에서의 주력 생산품은 10나노급, 14나노급이었는데 TSMC하고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7나노급, 5나노급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와 2나노까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좋은 반도체는요, 무조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산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을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EUV 공정이라든지 나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산하고 그 밖에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그리고 좀 이 로우 레벨에 있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만든다라면은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나노 반도체 이 증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면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 이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항상 이제 EUV 장비에 대한 이야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 FST, PSK 이와 같은 기업들을 탑픽 종목으로 얘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공상 증설이 P3, P4에서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공급을 해왔었던 워닝 IPS 이와 같은 기업들을 함께 보자.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워닝 IP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세경 브리프에서 언급을 해주셔서 또 수익률을 봤던 종목이고 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증설되는 공장들에 대한 색깔이 기존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 뭐 장비 기업, 부품 기업, 소재 기업 그 중에서도 뭐 EUV 공정 기업 같은 많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키워드 화장품 실적 발표입니다. 네, 전문가님 2분기도 네.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중요한 기업, 중요한 산업 발표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앞단에서 우리가 실적을 기다렸었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를 기대했던 종목이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실적이 나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의 대장 기업이고 네. 또 전반적인 시장 경기에 중요한 또 영향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조금 코로나19 타격이 좀 있죠. 네. 일단 사실은 이제 코로나 충격이 컸을 때 중국에 대한 봉쇄령도 컸었고 그리고 이 방한하는 외국인 특히나 네. 면세점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졌었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매출은 거의 0에 가까웠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바닥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방역이 완화가 되고 네.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꺼내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환이 높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2분기에서의 실적 변화도 상당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리오프닝 키워드가 좀 나오면서 기대를 하면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네.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주를 담고 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2분기 실적까지 나오면 저는 이제 이제는 진짜 실적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0에 가까웠었던 실적에서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실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이제는 실적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겠지, 커질 수 있겠지, 희망적인 부분들이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경제적 용어로 했을 때 빅백스라는 말을 씁니다. 빅백스 효과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이제 나올 악재는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면서 중국 안에서의 중국 이 봉쇄령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2분기 때 타격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서도 사실 기지개를 못 폈을 겁니다. 그래서 네. 2분기 실적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 때부터는 좀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해외 출국하는 또는 입국하는 이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네. 0에 가까웠던 실적보다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나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화장품 실적 발표까지 두 가지 키워드로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